오늘 계산 방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계산 방식을 들어가다 보면 셀 참조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당연히 실기시험에도 나오죠. 실기시험이라서 필기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엑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식이 셀 참조 방식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엑셀 2016을 열어놓고,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10, 20, 30, 40, 여기는 50, 60, 70, 80, 여기는 90, 100, 110, 120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명령을 걸 겁니다. 는 얘랑 얘를 더하세요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 말은 뭐냐면 A의 첫 번째 셀과 A의 두 번째 셀을 더하라 라는 말인데, 엑셀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다. 사람은 그렇게 알아듣지만 엑셀은 어떻게 알아듣냐? 아하, 위에 거 두 개를 더하는구나. 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얘하고, 그렇죠? 하나, 둘, 셋 얘하고 더하는구나.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얼마 나올까요? 예, 똑같아요. 이렇게 더하라 하고, 얘가 그렇게 더하기 명령을 걸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얼마나 될까요? 뭐와 뭐를 더하는 거죠? 얘는 A의 첫 번째와 A의 두 번째를 더하라고 했는데 얘는 뭐를 더하는 셈이죠? 그러면 60과 70이죠? 그렇죠? 내 위에 두 개를 더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되게 쉬워요. 제가 여기 있는 이렇게 수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그냥 수식을 가져오는 거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거 두 개 얘들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없으면 0이에요. 없으니까 00이거든요. 그렇죠? 0과 0을 더했으니까 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F4번 키를 한번 눌러 볼 거예요. F4번 키 누르면 달러가 찍혀 있잖아요. 달러. 그러면 이건 뭐냐면 A번째라고 하는 애하고 1이라고 적혀 있는 얘 있죠? 얘와 얘가 만나는 지점이 얘지 않습니까? 요거요. 얘는 요지부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움직이지 마라. 아까는 명령을 이렇게 안 걸었단 말이에요. 위에 거를 더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이라는 말은 내 위에 거를 더하라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일로 가져가면 얘도 똑같이 내가 하던 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달러 표시가 찍혀버리면 첫 A라고 하는 동네하고 1이라는 동네가 만나는 이 아이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된다? 아까는 얘와 두 개를 더했는데 얘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60을 더하는 셈이죠. 얘가 얼추 좀 되시나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두 칸 갔어요. 그렇죠?
아래로 한 줄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10은 가만히 있어야죠. 못 움직여요. 그렇죠? 20은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하나 둘 내려왔고 오른쪽으로 왔고 아래로 내려오니까 10과 110이 더해지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참전한 방식입니다. 얘도 쉬워요. 얘도 쉬워요. 예. 자, 이번에 약간 어려운 거 해볼게요. 얘는 달러가 앞에 있고요. 달러가 앞에 있고요. 얘는 달러가 뒤에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냥 A의 첫 번째하고 A의 두 번째를 더했으니까 30이 맞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무조건 답이 맞아요. 근데 얘를 이제 복사했을 때 1로 오게 되면 답이 뭐냐 이거지. 얘를 복사해서 1로 가져가면 답이 뭐가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자,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A의 첫 번째는 A는 못 움직여요.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오른쪽으로 한 칸 왔고 아래줄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A의 10이라고 하는 얘, A의 첫 번째는 10이라는 값은 오른쪽으로 간다? A가 고정돼 있잖아. 달러가 찍혀 있으니까 A는 못 가요. B로 못 가. 그러나 첫 번째 줄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죠. 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못 가지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0이 가리켰던 자리는 20이 돼요.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라고 하는 셀이 A의 두 번째 셀인데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요. 오른쪽으로 간다 안 간다? A 앞에 달러가 없잖아요. 지금요. 달러가 없으니까 20이 A가 B로 가니까 60으로 가요. 근데 두 번째 줄이 달러가 찍혀 있잖아요.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건 가는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못 내려가요. 달러가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10은 20자리로 내려가고 20은 60자리로 가는 거예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고쳐볼게요. 달러 표시를 여기다 놓고 얘는 여기다 놔볼게요. 그러면 답은 30입니다. 얘는 그냥 30이에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답이 어떻게 되느냐. 자, A의 첫 번째 셀이 오른쪽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하나 둘 아래로 하나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의 첫 번째 셀은 B로 간다? A 앞에 달러가 없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가고 10이 50으로 가고 90자리로 갔어요. 내려갈 수 있다 없다? 달러가 1이 달러 걸렸으니까 얘가 아래로 한 줄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 없죠? 그러니까 10자리는 90으로 가는 거고요. 자, A의 두 번째 셀 20은 오른쪽으로 A가 달러가 걸려 있으니까 B라는 곳으로 간다? 못 간다. C라는 곳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야 되는데 달러가 걸려 있으니까 A가 B, C로 못 가죠. 그렇죠? 못 가요. 대신에 두 번째 줄에 있던 얘는 지금 다섯 번째 줄에서 여섯 번째 줄 한 칸 한 줄 내려갔지 않습니까? 얘는 내려갈 수 있다 없다?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10은 90자리로 가고 20은 30자리로 가요. 여기 있던 애는 1로 가고 여기 있던 애는 못 가고 내려가고 여기 있던 애는 갔는데 내려가질 못하는 거죠. 내려가질 못하는 거죠. 필기시험에 이게 나와요. 여기에 있던 수식을 보여주고 얘를 C의 여섯 번째 셀로 복사를 해서 붙이면 값이 얼마일까요? 이거죠.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가는 거는 갔는데 한 줄 내려가질 못하니까 90에 걸려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갈 수는 없고 내려갈 수는 있으니까 30에 걸린 거고 90과 30이 더해서 120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달러 A 3이면 답 어떻게? 달러 A 3이면 문제가 만약에 달러 A 3이면 이게 3. 예, 아니요 뒤에가
이게 3이면 네, 그러면 40 더하기 자 그러면 10 더하기 30이니까 10 더하기 30이니까 40은 맞죠. 그렇죠. 근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보세요. A의 첫 번째 셀이 10인데 B로 C로 갈 수는 있죠. A 앞에 달러가 없으니까 오른쪽으로는 가죠. 근데 첫 번째 줄이 두 번째 줄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죠. 얘는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90을 더할 거고요. 10이 90짜리로 가는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갈 수 있다?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한 줄 내려가니까 얘는 내려가니까 40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90과 40이 더해서 130이 되는 거예요. 달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러가 걸려 있으면 옆으로 갈 때 못 가고 내려갈 때 못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혼합참조라고 합니다. 혼합참조.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은 대충은 뭔지는 알겠는데 막상 문제를 내면 어려워요. 한번 볼게요. 열기 눌러서 한번 찾아보면 답이 나오겠죠? 잘못 눌렀어요, 제가. 섹션 05번 문제. 자, 이러한 수식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수식 문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좀 살펴보면은요. 가장 큰 값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값은 는 max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랬고, max. 계속 괄호를 닫아야 되고요. 빼기 몇 번째로 큰지를 계산하는 건 large라는 함수를 쓴다. large. 그래서 전체 범위를 선택하고 컴마 2라고 쓰면 두 번째로 큰 거, 1 쓰면 제일 큰 거. 그래서 가장 큰 90에서 두 번째로 큰 88을 빼면 2가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옆에도 그대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지 말고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그 많은 거를 일일이 다 복사해서 붙이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포인트 점 오른쪽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얘를 끌고 가면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다. 그러니까는 맥스나 라지도 위에 있는 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맥스하고 라지를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도 그대로 내 위에 있는 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일 큰 거에서 두 번째 큰 거를 뺀 거예요. 이게 상대적 계산법이에요. 예. 자, 이번에는 순위를 계산하는 건데요. 평균 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할 겁니다. 메모를 잠깐 해볼게요. 문제 2번 순위를 기준으로 평균 죄송합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순위는 평균이 가장 큰 값이 1위래요. 랭크는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면 값이 큰 게 1등이지만 값이 작은 게 1등일 수도 있어요. 박태원 선수 같은 사람은 수영 경기 기록이 숫자가 작아야 1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성적이나 이런 거는 뭐예요? 큰 값이 1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문제에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냥 순위를 계산하라 그러면 큰 게 1등인지 작은 게 1등인지 모르잖아요. 자, 이거 랭크.eq라는 함수가 2007 버전까지는 랭크라는 함수로 사용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0 버전부터 랭크.eq랑 랭크.avg 함수로 구분돼서 사용된다. 구분되어 사용된다. 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7에서 사용하던 랭크 함수를 안 쓰고 이제는 랭크.eq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랭크.avg를 사용하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R A 여기 있네. 여기 요거죠. 그렇죠? 여기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한다고 돼 있어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원래는 EQ 이렇게 다 쓰셔야 돼요. 가로 열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골라주셔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다 선택하고 탭키 눌러도 됩니다. 지금 함수가 완성이 돼서 작성이 돼요. 자, 이때 아직 문법을 못 외웠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fx를 누르시면 돼요. fx를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떠요. 이게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뜹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아예 처음부터 fx 눌러가지고 여기서 랭크.eq를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랭크.eq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써있거든요. 책에서는요. 이렇게 찾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냥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랭크.eq를 쓰고 모를 때 마법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빨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는 랭크.eq를 쓰고 fx 눌렀더니 여기에 뭐 여러가지 메시지가 떴어요. 넘버가 뭐고 ref가 뭐고 오더가 뭐냐,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넘버는 뭐냐면 지금 순위를 계산하려는 값 평균 얘예요. 얘 77.5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너비가 안 맞아서 안 보이는데 77.5라고 적혀있는 이 평균값의 순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95점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몇 등이니? 내가 평상시에 70점도 못 받던 애가 95점 맞았다고 하니까 엄마가 대뜸 너 몇 등이니? 나 5등. 전교에서? 아니. 니네 반에서? 아니. 그럼 우리 분단에서 5명 중에 5등 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100점이야. 나만 95점 꼴찌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77.5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우리가 몰라요. 남의 점수랑 비교해봐야 알아요. 그렇죠? 이때 비교 대상이 뭐다? REF, 참조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REF, 리퍼런스. 그럼 리퍼런스는 어디다? 여기죠. 나랑 같이 시험 본 나를 포함한 나머지 점수가 여기가 지금 나랑 같이 시험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 겨룰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오더는 뭐냐면요. 오더는 밑에 써 있어요. 0을 쓰거나 생략하면 큰 게 1등이에요. 내림차순. 이거 필기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0을 쓰거나 생략하면, 생략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본값이란 뜻이에요. 보통 큰 값이 1등을 하니까 생략을 한다 이거지. 기본값으로. 그게 기본값이 0입니다. 기본값은 항상 0이 아니에요. 랭크 함수에서는 기본값이 0이고 만약에 박태환 선수 같으면 어떻게 한다? 작은 게 1등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0이 아닌 값. 뭐 100을 써도 되고 5000을 써도 되고 마이너스 200을 써도 되는데 우리 컴퓨터는 0이 아니면 1 써요. 1 아니면 0을 쓰고요.
자, 여기다가 0 쓸 거예요. 0. 또 확인 누르면은요 5등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점수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배웠잖아요. 자동 채우기. 얘를 쫙 훑어요. 여기 5등에 있는 여기 녹색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쭉 훑어요. 그러면 어라? 얘는 2등이라고 나오고 얘도 2등이라고 나오고 얘는 1등이라고 그러고 이상하잖아요. 성적이. 자, 한번 보세요. 얘는 이렇게 썼어요. 내 왼쪽에 있는 값이 이 파란색 내 왼쪽에 있는 값이 내 왼쪽에서부터 8개를 포함한 얘네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를 그대로 자동 채기한 얘는 뭐라고 하냐면 내 왼쪽에 있는 애가 내 왼쪽에 있는 이거는 맞아요. 내 왼쪽서부터 밑으로 8개 아니죠? 위에 빼먹었잖아요. 이 4라는 숫자에 뭐 의미가 없겠지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내 왼쪽에 있는 값이 내 왼쪽으로부터 8개인데 엉뚱한 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참조 영역은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죠.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F2번 키 눌러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F4번 키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달러가 꽝꽝꽝꽝.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랭크 .eq 가로 열고 문법이 넘버라고 해서 넘버는 뭐다? 순위를 계산할 이 값 컴마 참조는 어디다? 여기서부터 쭉 블럭이 안 잡힐 것 같아. 지금 커서가 이렇게 큰 십자가 표시가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커서 I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블럭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블럭 잡으셔도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가 꽝꽝꽝꽝 찍혀나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REF가 참조 영역이니까 끝났고 컴마 오더라고 되어 있는데 오더가 대괄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대괄호는 뭐냐면 쓸 때는 쓰고 쓰지 않으려면 안 써도 된다. 컴마 눌러볼까요? 메시지가 뜨죠? 내림차순일 때는 0을 쓰시고 오름차순일 때는 2를 쓰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림차순일 때는 안 써도 돼요. 이런 뜻입니다. 컴퓨터에서 위에 있는 값, 위에 있는 거 1 말고 위에 있는 값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 내림차순을 키보드로 0 써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돼요. 키보드로 0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나머지가 다 참조 영역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내가 순위를 계산하려는 이 값은 왼쪽에 있잖아요. 지금요. 왼쪽에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값은 왼쪽에 있는 게 맞아요. 평균 값은. 근데 순위를 구하려는 참조 대상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 이게 이제 절대 참조라는 개념이에요. 예. 자, 하나 메모를 할게요. 답은 요렇게 쓰는데 이거를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동 채우기라는 걸 공부하지 않았고요. 여기다 또 썼어요. 이렇게 써봤어요. 는 랭크 .eq 얘가 이 중에서 컴마 0 맞죠? 얘는 는 랭크.eq 가로 열고 누가 내 값이 이 범위 내에서 컴마 0 그렇게 수작업으로 쓰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쓰면 그 수작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얘는 네 번째고요. 얘는 다섯 번째고요. 얘는 여섯 번째고요.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얘가 열 번째가 돼요. 이거잖아요. 이거를 여덟 번을 제가 수작업으로 써봤어요. 제가 엑셀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8번을 써봤는데 그때는 달력 뒤편 큰 종이 있잖아요. 안 쓰는 종이에다가 쓰는 거야. 펜으로 이렇게 8번을 쫙 썼더니 공통적인 게 생기죠. 공통분모가 생기잖아요. G의 3은 누구야? 얘가 지금 어디다 쓴 거냐면 H3에다 쓴 거잖아. H3에다가. 그렇죠. H3에다 쓴 거란 말이야. 이렇게 H3에다가 이거를 쓴 거라고. 이거를 여기다 쓴 거라고. 이거는 H4에다 쓴 거고, 이거는 H5에다 쓴 거고, 얘는 이거는 4고, 이건 4고, 이건 5고, 이건 6이죠. 그렇죠? 이건 7이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 이거는 H5에다 쓴 거고, 이건 H6에다 쓴 거고, 이건 H7에다 쓴 거고, 이거는 H10에다 쓴 거예요. H3에서 G3은 왼쪽 거예요. 그렇죠? H3 입장에서 봤을 때 G3은 왼쪽 값을 가리키란 얘기예요. 그리고 H 네 번째 셀 입장에서 G 네 번째 셀은 왼쪽 값이란 뜻이죠. 그렇죠? G 열 번째 값에서 G의 열 번째, H 열 번째에서 G 열 번째는 내 왼쪽에 있는 값을 갖고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왼쪽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식은 왼쪽의 값을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평균 순위를 계산할 건데 다 G의 세 번째부터 G 열 번째까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G의 세 번째부터 G 열 번째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G 세 번째는 뭐예요? 왼쪽 거잖아. 그 왼쪽 거는 아니죠. G3부터 G 열 번째 여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절대참조 개념 공부할 때 A의 첫 번째 셀 하면 위에 거 이게 아니라 항상 A의 첫 번째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달러를 꽝꽝 찍어줘야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딱 쳐다보면 공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러를 찍어주고 원래는 달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여기다 는 랭크라고 쓰고 왼쪽에 있는 값이 컴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에서 컴마 0 이렇게 쓰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서 일일이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얘를 자동 채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려고 봤더니 엉뚱한 거를 가리키더라. 이게 엉뚱하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를 종이에다 일일이 써봤더니 수작업으로 요런 공식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얘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G3은 변하지만 G3부터 G 열 번째는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달러를 꽝꽝 찍는다.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지금 보시면 G3은 내 거지만 G3부터 G 열 번째 거는 나도 있지만 남이잖아요. 남을 가리키면 무조건 F4번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답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항상 거기를 가리키더라. 네, 요렇게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오늘 첫 번째 문제가 좀 길어졌는데 설명이요. 이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나이. 문제 2번. 문제 3번이죠. 문제 3번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셀 주소가
C의 세 번째예요. C의 세 번째. 예.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C의 세 번째 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C의 세 번째 셀의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계산할 때는 2021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거기다 2를 더하래요. 그 다음에 left라는 함수하고요, left 함수하고 ampersand라고 하는 연산자를 두 개를 사용하래요. 이걸 사용하래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08년생이죠? 2008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는 2021에서 2008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틀린 거다 이거예요. 여기에 레프트 함수도 안 썼잖아요. 앰퍼센드도 안 썼잖아요. 그럼 틀린 거라고.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면 한번 보죠. 레프트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레프트하고 이렇게 1, 2, 3, 4라는 네 글자가 있는데 왼쪽에서 두 글자를 잘라라 그러면 얘는 1, 2가 돼요.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1, 2, 3, 4라는 이 글자, 네 글자 중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두 개를 잘라라 그랬으니까 1, 2가 돼요. 12가 아니라 1, 2가 돼요. 근데 여기다 2를 더해라 빼라 해도 단순한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돼요. 더하기 빼기는 되는데 엄연히 얘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는 레프트 88 서울올림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올림픽 이런 글자에서 두 글자를 잘라라 그러면 뭐가 된다? 당연히 88이 되겠죠. 그렇죠? 왼쪽에 두 글자를 자르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앰퍼샌드는 뭐냐면, 는 안녕이란 글자랑 하세요란 글자를 요 사이에다 넣고 앰퍼샌드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냐면 안녕하세요가 돼요. 그 다음에 12랑 34를 더해버리면 연결하는 거죠. 결합이에요. 결합. 얘는 1, 2, 3, 4가 돼요. 45 덧셈이 아니라 이거는 결합이에요. 결합. 문자열 결합 연산자라 그래요. 요거는 결합 연산자라 그래. 결합 연산자. 예. 요거는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를 결합하는 연산자예요. 우리가 더하기 그러면 더한다는 산술 연산자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얘는 문자를 양쪽 귀 서로 붙여주는 결합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출생 연도가 2008년생 아닙니까? 2008년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는 2021은 아까 여기서 2021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빼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라낼 수 있는 거 08밖에 없잖아요. 08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레프트 C의 세 번째 셀에서 아까 C의 세 번째 요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가지고 두 글자를 자르면 08만 나오겠죠? 08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2000을 더해주면 2008이죠? 이렇게 한 번 더 빼주면, 얘는 08이니까 08에다 2000을 빼주면
2008을 빼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수학으로 말하면 여기에다가 2000을 더해가지고 요렇게 메꿔주면 2000에다가 08을 더하니까 2008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라고. 왜? 얘를 안 썼잖아. 앰퍼샌드를 안 썼잖아요. 안 쓰면 틀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는 2021에서 20이라는 글자를 08로 결합하면 되죠. 결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결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하기 1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08을 어떻게 결합했다? 아까 레프트 함수 써가지고 C의 세 번째를 왼쪽에 두 개를 자르는 거죠. 자, 제가 중간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게 있고요. 띄어쓰기를 안 할 때도 있는데 동일한 겁니다. 예,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띄어쓰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자, 연산자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제일 1순위는 뭐다? 괄호예요. 괄호. 우리가 알고 있는 괄호를 제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뭐죠?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죠.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곱하기나 나누기, 더하기, 빼기는 나온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가서 앰퍼샌드라는 연산자를 나중에 해요. 우선순위상.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얘를 먼저 빼요. 얘를 빼면 2001이죠. 2001이잖아요. 2001. 요거는 08이라 그랬죠. 아까 레프트 함수 쓰니까 08 나왔잖아요. 그랬죠. 08. 08에 1 더하면 09죠. 9. 얘는 2001이고 얘는 08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답이 이렇게 나와요. 엉뚱한 답이 나와요. 엉뚱한 답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괄호를 요렇게 꼭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따옴표를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따옴표를 20에다 따옴표를 넣어도 돼요. 예. 요렇게 답을 풀어야 돼요. 요렇게. 이거는 엑셀이라서 그런 거예요. 엑셀이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앰퍼샌드 연산자가 빼기나 더하기 다음에 하기 때문에 2008을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따옴표 안에다 먼저 묶어서 2008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2021에서 2008을 빼주고 1 더해주면 나이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페이지를 좀 볼게요. 교재 85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20이라는 글자를 따옴표에다 매겨도 되고 따옴표 없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C의 세 번째 셀을 왼쪽에서 두 개를 자르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를 썼어요. 얘를 앰퍼샌드로 먼저 하는 이유는 더하기나 빼기보다 나중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여기다 입력해보죠. 같이. 는 2021에서 빼기 아까 괄호 열고 20이란 숫자랑 앰퍼샌드를 해서 레프트 함수를 걸어가지고 여기에서 두 개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괄호를 닫는 이유는 얘를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1 넣어주면 답이 돼요. 만약에 이거를 괄호를 안 하잖아요. 답 이상하게 나와요. 큰일 납니다.
나머지는 뭐 어차피 레프트 함수도 왼쪽 거를 가리키라고 했으니까 자동 채우기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 채우기. 예, 이상 없이 답이 쫙 나온다 이거죠. 그 답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4번. 우리 책에 이 부분에는 함수를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하나하나 다 번호 1, 2, 3, 4 매겨가지고 뭐부터 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다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자, 수업료가 있는데 여기 수업료, 이 수업료가 이만큼이 수업료인지 납부했는지 비어있는지가 두는 건데, 예, 이 중에서 미납자를 고르래요. 미납자를 고르래요. 근데 이제 수업료 대금에 미납자 수를 계산하시오라고 써 있는데 빈칸이 미납자래요. 비어 있는 게 미납자니까 비어 있는 개수를 세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선 함수를 쓰라고 하는 거 봤더니 count all 카운트 블랭크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이 말은 세 가지 중에서 다 사용하면 안 되고 적절히 사용하세요 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함수를 사용하세요 하면 다 사용하는 거지만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는 얘기는 다 사용하지 말고 하나를 사용하든 두 개를 사용하든 알아서 계산해서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함수의 뜻을 알아야 돼요. count 여기다 이제 범위를 설정해주면 범위 중에서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count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count all 이건 뭐냐면 범위 중에서 비어있지 않은 개수를 세는 겁니다. 숫자든 글자든 기호든 뭐라도 들어있으면 다 세라. count all 다 세라 하는 거죠. count라고 읽지 않고 count all이라고 읽어요. all. 예. 그 다음에 count blank는 말 그대로 범위 중에서 비어있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 블랭크니까 말 그대로 블랭크 비어있는 것만 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는 카운트 카운트 되게 많아요. 여기 되게 많죠. 그렇죠. 카운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카운트 all,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else 다섯 가지가 나와요. 카운트 종류가. 자, 카운트 블랭크를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카운트 블랭크는 뭐라고 써 있냐면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써야 비어있는 거의 개수.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되죠. 엔터 치면 돼요. 여기서 카운트 A랑 카운트 블랭크랑 요 두 개가 반대예요. 서로. 얘는 빈 거의 개수고 얘는 안 빈 거의 개수니까 빈 거 빼고 나머지 개수고 얘는 비어 있는 것만 세는 거니까 두 개가 반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를 잘 사용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자료들의 개수를 셀 때 인증받을 게 검증할 때 참 좋은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번호나 이름은 그대로 있잖아요. 8명이겠죠. 8개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비어있죠. 비어있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비어있는 거와 비어있지 않은 거의 개수를 세면 딱
여기 넷 나오면 합이 8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비어있지 않은 게 아무것 값이 들어있는 게 8개고 비어있는 건 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8개라는 게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제는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를 이런 거 시험 나오면 고맙죠.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린 땡큐야. 근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카운트 계열 함수들은 뭐냐면은 이제 뭐랄까 그냥 우리가 고지고대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머릿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그런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기말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랑 카운트 all이랑 카운트 if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자, 카운트는 뭐라 그랬죠? 숫자만 세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숫자가 몇 개 있어요? 기말고사 숫자 8개 있잖아요. 8명 아니잖아. 90점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 카운트 all은 뭐예요? 비어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비인 거 하나도 없잖아. 8개잖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90점 있으니까 하나, 둘, 셋, 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운트 if를 써야죠. 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범위 중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 한번 또 써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조건 90점 이상이죠? 90점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죠. 그렇죠? 범위는 어디예요? 범위 어디 기말 점수죠? 기말 점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기말 점수가 뭐라고 쓰냐면 F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부터 F 10번째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말 점수는 F 세 번째부터 F 10번째예요. 절대 참조고 필요 없는 거죠. 자, 조건을 쓸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씁니다. 따옴표 안에다 조건을 써요. 조건을 쓸 때는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 쓰게 돼 있어요. 규정이. 뭐라고? 90점 이상을 크거나 같다 90. 누가? 기말 점수가 90점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연산자가 앞에 먼저 나오고 관계연산자의 얘는요. 90점보다 크거나 같다.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따옴표에다 꼭 써주고 앞에다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이.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고 다시 볼게요. 자, 여기다가 는 카운트 if 여기 있네. 그렇죠? 카운트 if 범위, 레인지는 범위란 뜻입니다. 레인지는 범위예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기말고사 점수, 기말 점수를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레인지. 그 다음에 컴마. 크리테리아라는 말은 조건이란 뜻이에요. 문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크리테리아.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90 따옴표 닫고. 마지막에 괄호는 닫아도 되고 안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단은 줘요. 마지막 괄호는 안 닫으면 닫아도 주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괄호를 안 닫으니까는 에러가 나던데요. 제가 기억하는 엑셀 2019에서 최신 버전에서는 마지막 괄호를 안 닫고 엔터를 치니까 삑 하고 에러가 나고 안 넘어가요. 하도 괄호를 안 닫는 습관 때문에 닫게 했나봐요. 왜냐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 괄호를 안 닫으면 안 넘어가거든요. 옛날 버전서부터. 그래서 그거를 유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괄호를 닫아주면 되죠. 그렇죠. 문법이에요. 문법.
레인지 범위, 크리테리아 조건 이렇게. 그 다음 평균 점수 문제 6번. 이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평균 지 세 번째부터 지 10번째까지 평균 점수가 80점대인 인원수를 계산하래요. 이제 80점대라고 문자가 써 있는데, 그렇죠? 80점대라는 말인데 80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80점 이상, 90점 미만 라는 게 80점대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반드시 시험에는 언어적인 표현을 꼭 해설을 해놨습니다. 예. 자, 어떤 함수를 쓰는지 한번 볼게요. count if, sum if, count a, count all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sum if는 뭐예요? sum if? 이거는 말 그대로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인원수 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sum if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sum if를 이용해서도 배열 함수를 이용하면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컴마 1급에 나오는 거고, 우리 컴마 2급에서는 굳이 sum if를 건드려봤자 힘들어요. 답만 맞으면 돼요. 자, count all은 뭐라 그랬죠? 다 세는 거니까 아니죠? count if 쓰면 돼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그 다음에 조건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조건은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 자, 는 범위는 평균이죠? 조건은 뭐예요? 80점대잖아요. 이 80점대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이 80점대를 요렇게 쓰면 어떻겠냐 이거. 요렇게 얘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쓰면 어떻겠냐 이거지. 그럼 보세요.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80, 얘는 작다 90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따옴표 안에 쉼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80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또 지우면 안 되거든. 왜냐면 이러한 조건이라는 말이 없거든, 지구상에. 80보다 크거나 같다 끝났는데 90보다 작대. 이게 무슨 말이 안 되거든. 이렇게 쓰는 말이 없어요. 이걸 갖다 되게 고민했어요. 제가 엑셀을 배우면서. 왜냐면 제가 엑셀을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엑셀을 처음에 그냥 지구상에 엑셀이라는 게 등장했으니까 분위기가 엑셀을 배워야 될 분위기야. 그래서 엑셀을 하겠어요. 했는데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평상시에. 이걸 어디다 써먹으면 좋을까 하다가 제 개인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로 써먹자라고 한 거예요. 개인적인 용도로. 그게 헌혈 증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헌혈 한 150번 했는데 헌혈 유공자거든요. 한동안 그 예전에, 지금은 아이돌들이 많이는 하지만 그 90년대 이때 그 헌혈 캠페인 같은 거 하면 남자 팔뚝이 나와서 바늘 꽂고 헌혈하는 장면이 나와요. 포스터도 있고. 제 팔뚝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침마당에도 제가 생방송에 나왔었고요. 이 팔뚝이 제 얼굴도 나왔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헌혈 증서번호, 언제 헌혈했고 날짜 입력해야죠. 날짜가 입력되면 요일도 알면 좋잖아요. 날짜를 집어넣으면 요일이 나오게끔 하고, 얘가 성분 헌혈인지 전혈인지, 성분 헌혈 같으면 뭐 백혈구, 적혈구, 혈장 또 나눠지거든요. 얼만큼 양을 헌혈했는지, 400인지 500인지, 내가 이걸 기증을 했는지, 내가 갖고 있는지 증서를, 이런 거를 입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통계를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카운트 if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야 되는데 2000년에 헌혈한 게 몇 개인지, 2001년에 헌혈한 게 몇 개인지를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죽겠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드디어 풀어냈어요. 자, 보세요. 이거 80점대라고 하는 얘를 한 번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80점대라고 하는 이 조건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나누어서 사용한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는 count if 중에서 평균 점수에서 80점 이상 여기에서 빼줘. 이렇게 빼주면 돼. 이렇게 빼주면 이게 80점대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80 이상이니까 어떻게 쓰면 된다?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서 90 이상은 어떻게 쓰면 된다? 크거나 같다 90 이상이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평균 요거지.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90점 미만인데 여기는 왜 90점 이상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90보다 작은 사람,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사람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90점 점수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평균이 90이 나왔다 가정해 보세요. 90. 그러면 여기 지금 한 명,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80점대니까 지금 80점 이상이니까 몇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몇 명을 빼줘야 돼? 90점 이상을 빼야 되니까 이 90도 빼줘야 되잖아요. 90점은 80점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90도 빼줘야 되니까 90 이상을 빼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평균 점수 중에서 컴마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80. 그럼 몇 명이가 나오나 보세요. 80 이상이 4명이야. 지금 하나, 둘, 셋, 4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4명 중에서 90 이상이 93 하나 있으니까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빼기 count if 걸어서 평균 점수에서 크거나 같다 90을 빼주면 아까 4명 중에서 93점을 빼주니까 3명만 남겠죠. 근데 너무 불편해요. 이게 계산법이. 그래서 새로 나온 함수가 있어요. count if 함수. count if s 함수. 이거는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해당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해당되는 개수가 줄어들죠. 공통으로 조건을 걸어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둘 다 90점 이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 근데 카운트 if 갖고는 그게 안 돼요. 카운트 if는 이 중에서 90점 뭐 80점대가 몇 명이냐 이런 건 계산이 되는데 항목이 다르면 안 돼요. 항목이 다르면 계산을 못 합니다.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은 몇 명이냐 이거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축구를 좋아한다는 항목하고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는 항목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카운트 if 갖고 못 해요. 카운트 if는 조건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조건을 결합할 수가 없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냐, 거기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냐를 뺄 거야, 더 할 거야?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은 축구를 좋아하면서 여학생인 경우에서 딱 맞아야 인원수가 나오는데 그게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count if s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는 count if s 아까 평균에서 80 이상 그리고 평균에서 90 미만 이렇게 쓰면 돼요. 아까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90점보다 80점보다 크거나 갖고 90점보다 작은 게 80점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 이상에서 90 미만을 해당하면 8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인 개수만 세거든. 이때는 90 미만이에요. 90 이상이 아니라. 별도로 계산할 때는 90점 이상을 빼주는 거지만 얘는 공통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거 그대로 여기는 쓰면 돼요. 얘는 똑같은 건 한번 써주면 되고 여기는 이제 G의3부터 여기다 조건을 작다 90이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던 거를 이렇게 줄여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는 이러한 종류가 count if s 복수형 함수가 시험에 요즘 나오기 시작을 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count if s 뭐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 이렇게는 안 나올 거야. count if s, sum if s 이 중에서 골라 쓰시오. 이렇게 쓰면 나오게. 지금 sum if s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걔는 빼고 count if s를 써야지. 이것도 하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추세예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어퍼니 이런 거는 쉽습니다. 근데 저희 count if s에서요. 예. 그 평균값 G3, G10 그 다음 평균값 이상? 예, 아니 그 평균값 앞에다 넣어놓고 얘가 평균이죠. 그렇죠? 그 뒤에 수식을 넣을 때 지금 평균을 또 한 번 넣었잖아요. 여기요. 뒤에 예. 그거 중복되는 건데 그거는 앞에 하나만 적용시키고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두 개가 세트예요. 얘가 세트고 얘가 세트예요. 중복되는 거를 생략할 수가 없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sum if s 같은 거 있거든요. 는 sum if s를 쓸 때, sum if를 쓸 때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여기 지금 수업력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평균의 값을 계산하시오. 중간고사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은 여기가 조건 범위가 들어가요. 여기가 계산할 값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평균 점수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들의 합계를 구하라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평균에서 80점 이상인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는 sum if 평균이 되고 여기는 크거나 같다 80이 되고 여기는 평균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평균 점수라고 하는 곳에서 조건을 걸고 거기에 해당하는 평균 점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때요. 그런데 앞에 범위랑 여기는 범위랑 합계 구할 범위가 동일하면 문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 같으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해요. 이때는 안 써도 돼요. 대신에 얘랑 얘가 다르면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복수형 함수일 때는 이 평균이나 같은 평균인데 요 두 개가 세트예요. 반드시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된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이상 미만이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카운트 if나 s를 사용을 해야 아니 내 맘대로 쓰면 안 되죠. 쓰라는 함수를 가지고 내가 쓸 줄 알아야지. SUMIF S를 쓰시오. 그러면 SUMIF S를 써야 되고, SUMIF를 쓰시오. 그럼 SUMIF를 써야 되고, COUNT IF를 써라 그러면 COUNT IF를 써야 되고, COUNT IF S를 쓰라 그러면 COUNT IF S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거를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다. 시험이라서. 업무에서는 내 마음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 가볼게요. 문제 7번은 이제 문자열 함수인데 아까 레프트 왼쪽에서 몇 개 잘라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팀명의 앞, 뒤 공백을 제거하고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시오 라고 써있네요. 예. 어퍼 트림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고 둘 다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는 어퍼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이렇게 소문자가 들어가면 얘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어퍼예요. 얘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로어가 있어요. 로어. 얘는 뭐가 되냐면 소문자로 바꿔요. 로어는 소문자고 어퍼는 대문자고. 예. 트림은요. 트림은 트리밍 한다는 얘기를 하죠. 트리밍. 가위로 쫙 자르는 거, 자대고 자르는 거, 이걸 트리밍 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앞, 뒤에 공백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트림은요, 앞, 뒤에 공백은 제거가 돼요. 앞, 뒤에 공백은 제거가 돼요.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중간에 공백은요. 한 칸만 빼줘요. 하나만 남겨놓고 빼줍니다. 책에서는 앞뒤 공백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뒤 공백은 다 제거돼요. 앞뒤 뒤는 다 제거가 되고 사이의 공백은 하나는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림은 앞뒤 공백만 제거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앞뒤의 공백을 제거하는 건 맞습니다만 숨어있는 뜻 중에 하나는 사이의 공백은 제거하진 않고 다 제거하면 붙어버리잖아요. 글자가 한 칸만 유지한다. 예. 앞, 뒤 공백은 모두 제거하고요. 사이의 공백은 한 칸만 유지하는 게 트림이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라는 함수도 있어요. 프로퍼라는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I love you 라고 썼어요. 그러면 얘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요.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로퍼라는 함수는 단어의 첫 글자만, 첫 문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건데 문장이 들어가면 빈칸이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자 대문자, L자 대문자, U자 대문자 이렇게 되는 게 프로퍼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예. 트림이라는 어퍼라는 함수를 트림하고 어퍼를 쓰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공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는 공백 제거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변환하는, 이게 맞는지, 대문자로 바꿔 공백을 하고 이게 맞는지, 이건 뭐예요? 대문자로 변환한 후에 공백 제거예요. 얘는 공백 제거 후에 대문자로 변환이에요. 괄호가 먼저 하는 거니까 공백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대문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공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동일해요. 바꿔서 제거하나 제거한 후에 바꿔나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둘 다 답으로 인정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제거를 먼저 하고 문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대문자로 바꾸는 거니까 는 트림 그리고 뒤에다가 어퍼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기서 말하는 트림은 뭐다? 팀명이죠. 팀명. 여기 팀명. 팀명은 셀이 정해져 있으니까 팀명은 찍어주면 되겠지. 한번 해보죠 뭐. 는 공백을 제거하고 대문자로 바꾸려 했으니까 어퍼, 그 다음에 트림, 그리고 팀명. 괄호를 괄호를 한 번 열었으니까 괄호를 여기 한 번 열고 또 한 번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괄호를 한 번 닫고 뒤에 또 닫아야죠. 만약 괄호를 아예 안 닫으면은요, 이렇게 괄호 닫을 거니 뒤에 이렇게 알려줘요. 알아서 괄호는 닫아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맞춤을 해볼게요. 왼쪽 맞춤. 왼쪽. 얘는 국가명은 왼쪽에 붙었죠? 얘는 안 붙었잖아요. 수원, 삼성, 뭐 첼시, 롬, 이거 왼쪽에 안 붙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맞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맞춤하면 국가명 오른쪽에 붙었는데 팀명은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팀명에는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빈칸이 들어갔나 봐요. 가운데로 정렬해 놓으니까 모르는 거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빈칸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좀 빈칸이 하나 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 근데 얘는 지금 다 뭐다? 아마 대문자로 갈 거려? 왼쪽 오른쪽 가도 딱 벽에 붙죠. 그렇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화해요. 국가에 대하여. 여기다가 는 프로퍼를 쓰라는 거죠. 프로퍼. 국가명에 대해서. 그렇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프로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퍼 이거. 예. 그러니까 국가명에 대해서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래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각각 계산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까는 팀명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고 국가명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할 텐데 지금 두 개를 하나씩 계산했지 않습니까? 얘를 보세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하면 내려가요. 그냥. 아까 여기 있는 경우에는 제가 자동 채우기 하고 더블 클릭을 안 했어요. 더블 클릭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밑에 줄이 있잖아요. 여기 빈 칸이 있잖아요. 밑에 얘 때문에 물려가더라고. 그래서 이때는 자동 채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위 계산하고 나이 계산했으니까 두 개를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를 해도 돼요. 그럼 동일하게 두 개가 작동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자동 채우기 해도 되지만 두 개를 자동 채우기 하는데 아까처럼 셀들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자동 채우기를 저 아래 뭐 100만 번째까지 촥 내려가서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앞에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해설을 좀 볼게요.
책에선 마법사를 얘기했는데 제가 마법사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처음부터 fx를 눌러서 계산하지 말고 는 rank.eq를 쓰는데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써놓고 나서 fx를 누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뜬다. 는 rank.eq 괄호 열고 나서 fx를 누르면 그때 설명서가 뜬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건 알려드린 거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의존이 돼서.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수식의 이해라고 해서 82쪽이나 83쪽에 보면 그 수식을 설명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수식을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셔 나가야 돼요. 문법을.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연습이 꾸준히 되면은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미납자수 계산할 때도 무슨 함수를 쓴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수식의 이해라고 해서 뭐가 나왔고 수식을 설명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를 써가지고 뭐 몇 명,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 이런 거라든지 아까 88쪽에 보시면 80점대가 몇 명이냐는 거 계산할 때 요런 걸 계산하는 거라든지 예. 자, 88쪽 하단에 보면 count if를 갖고 계산하지 못해서 count if s로 풀었어요. 그러면 틀린 거라는 얘기죠. 왜? 제시하지 않은 함수를 쓰면 틀린 거라는 얘기예요. 예. 답 중심이에요. 답. 결과 중심이 아니라 함수 중심이에요. 함수. 함수를 이래 풀고 저래 풀었더니 답이 돼. 제시한 함수를 그대로 썼더니 그럼 오케이 점수를 받는 거예요. 예. 함수를 사용했는데 답이 틀려. 그럼 틀린 거고. 자, 91쪽 한번 볼게요. 밑에 기출 01이라는 시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문제 1번 갑니다. 문제 1번은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총점. 2의 4번째부터 2의 10번째까지 셀 중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하래요. 근데 순위는 총점이 가장 작은 사람이, 작은 사원이 1이래요. rank.avg 함수를 사용하래요. rank.avg 설명드릴게요. 자, 3명이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을 각각 받으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명이 모두 공동 우승이라고 가정해보세요. 둘 다 3명이 금메달이에요. 이럴 때 상황이 달라요. 는 rank.eq를 쓰면 이 함수를 사용하면 다 모두 1등이라고 나와요. 1등으로 표시가 되는데 rank.avg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모두 몇 등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EQ는 뭐냐면 이퀄이에요. 이퀄. 같으면 1등이야. 100점, 100점, 95점 그럼 100점이 2등 2명이니까 금메달 2이니까 1등, 1등, 나머지 3등이 되는 거죠. 근데 AVG는 평균 구하는 거예요. 평균. 원래는 1등, 2등, 3등이 돼야 될 사람들이죠. 그럼 합이 6등이잖아. 3명이서 시험 봤다며요. 그럼 몇 등이 되는 거야? 2등으로 표시돼요. 만약에 1등, 3등이면 어떻게 될까? rank.eq는 1등, 1등, 3등이 돼요. 그러면 rank.avg는 뭐가 될까요? 얘는 원래 1등이고 얘는 원래 2등이었다잖아. 둘 다 하나는 1등, 2등이잖아. 얘는 원래 3등이니까 3등이 나오는데
얘는 1등, 얘는 2등 할 애인데 각각 1등이 된 거니까 원래는 2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1등, 2등 합이 3등이죠? 둘이서 봤으니까 1.5등, 1.5등, 3등. 의미가 그래요. 의미가. 왜 그러면 그렇게 할까? 이런 함수를 어때 쓸까? 이거. 어떨 때 쓰는지는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랭크.avg 뜻은 설명해 놨어요. 그렇게. 근데 왜 이거를 사용하는지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이 책에도 아마도 그럴걸요? 책에도 av 좀 쓰라고 한 거 써있지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써보죠. 복잡해요, 얘가. 말뜻은 이런데. 자, 는 랭크.avg라고 쓸 거예요. avg. 네. 누가 총점이 컴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F4번 키 컴마 뭐 오름차순이죠? 작은 게 1등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꼭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건데 저 봐봐. 누구는 3등이고 누구는 4등이 하려는 거였었나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인데 3등하고 4등을 하는데 144, 140 똑같은데 원래는 둘 다 3등, 3등 그리고 5등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rank.eq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요. eq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얘가 이 중에서 컴마 1 썼을 때 자, 보세요. 원래는 둘 다 3등, 3등이에요. 4등 없이 5등으로 가는 애인데 얘가 둘 다 3등, 3등이면 누구는 3등, 4등 할 사람이니까 합이 7등 아닙니까? 이게 둘로 나눴으니까 3.5등, 3.5등이 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하라는지는 설명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것 뿐이지 뭐. 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문제 2번. 이수 여부가 이수라고 되어 있는 사람, 이수. 이수인 사원의 수를 계산하래요. 그런데 사원수 뒤에 명자를 붙이래요. 명을 포함해서 표시하래요. 예시를 보여줬어요. 예시 5명 이런 식으로 표시하래요. 무슨 함수를 쓰는가 봤더니 sum if count if 함수와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부 개수잖아요. 조건부 개수니까 count if를 써야죠. 자, 여기는 count if를 써서 이수 여부라고 되어 있는 이수 여부라고 적혀 있는 곳에 이수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개수를 세고 여기다 앰퍼샌드랑 명자를 붙여서 몇 명 하고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그 이수 여부가 지금 F 4번째부터 10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F 4번째부터 F 10번째까지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이 중에서 이수가 하나, 둘, 셋, 넷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명 하고 나오겠네. 한번 써보죠. 뭐 여기다. 자, 요거다 써볼게요. 위에다가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지금은 어렵지 않은데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요게 지금 범위고 얘가 조건이잖아요.
범위 조건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가 범위하고 조건을 썼지 않습니까? 범위 조건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 범위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조건과 범위는 같이 다녀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수인 사람들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시오, 총점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걸 낼 수가 있어요. 이수 여부가 이수인 사람들의 인원수를 세라 그러면 쉬운데, 이수 여부가 이수인 사람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시오, 총점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범위는 여기에요. 여기가 범위고 조건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합계 구할 범위, 평균 구할 범위가 여기고. 자, 그런데 일단 4라고만 나오면 안 되고 여기다 뭐를 써라? 앰퍼센드 걸어서 몇 명하고 붙이래야지. 몇 명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명자를 안 썼을 때는 오른쪽 맞춤에서 숫자로 했어. 숫자. 근데 여기다가 명자를 앰퍼센드로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갔죠? 글자란 얘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 답안지 안에는 여기다가는 가운데 맞춤 했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갔지만 실제로 얘는 글자다. 글자다. 아까 레프트 한 경우 있었죠. 레프트 08년생 이런 거 08. 이것도 글자다. 08이 숫자처럼 보이지만 글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앰퍼센드가 붙으면 무조건 글자가 된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 띄어쓰기 쓰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제가 일부러 띄어쓰기를 보시기 좋게 제가 띄어쓰기를 하는 거지만 저도 시험 문제 풀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붙여 써요. 쭉 붙여 쓰거든요. 자, 다음 문제는 또 되게 쉬워요. 이수 여부에서 이수하지 못한 사람의 인원수를 계산하래요. 예. 여기서 빈칸이 뭐다? 빈칸이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예시를 보니까 뭐 3명 명자를 붙이래요. 그걸 봐서는 count if를 써야 되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겠죠. 책에는 count if가 아니라 count blank. count if를 쓰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count a를 쓸 거냐, 그냥 count를 쓸 거냐, count all을 쓸 거냐, count if를 쓸 거냐, count blank를 쓸 거냐. 그리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책에서는 count if란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답은 count blank를 써야 되는데, 잠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는 count 블랭크 괄호 열고 이쪽 범위를 설정해주면 빈칸이 4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셋 나올 테고 여기다가 앰퍼센드하고 명자를 붙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제가 count if를 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count if는 count if 이 범위 중에서 빈칸이죠. 빈칸. 조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빈칸은 이게 빈칸이잖아요. 따옴표 열고 닫은 게 빈칸이에요. 자, 이것도 답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 여기다 이제 앰퍼센드 명자를 붙이겠죠. 그렇죠? 그 명자를 붙이는 건 나중 문제고, 자, 는 count 블랭크 괄호 열고 F 4번째부터 F 10번째 이렇게 쓰고 앰퍼센드 여기다가 이제 명자를 붙였습니까? 이렇게. 자,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거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count if를 함수를 조건을 걸 때는 따옴표 열고 닫으면 조건입니다. 근데 두 개를 같이 안 내요. 두 개를 같이 안 낸단 말이야. 예, 지금은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린 거지만 굳이 count if를 할 필요가 없죠. count 블랭크가 편하잖아요.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자, 필기 점수에서 80점 이상 받은 사람하고 실기 점수에서 80점 이상 받은 사람을 합하래요. 그럼 여기 카운트 if가 들어가고 여기 카운트 if가 들어가겠죠? 그 둘이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직접 써볼까요? 여기다가 는 count if 이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 그러면 여기 2명 나왔고 여기도 count if 써가지고 이 필기 점수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을 쓰면 여기는 한 명인가봐요. 한 명, 2명이고 여기는 한 명인가봐.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하나 적혀 있고 이 공식이 하나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되지. 이렇게 더하기 눌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문제 4번의 답이에요. 이쪽 거랑 저 거 별개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죠. 따로따로 계산해야지. 예. 문제 4번은 이제 그렇게 풀어 나가는 거죠. 문제 4번은. 문제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큰 점수에서 세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80점 이상인 수를 계산할 때 이걸 두 개를 더해서 각각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서 해주는 거지. 예. 총점에서 제일 큰 게 몇 점일까? 170인가요? 얘가 제일 큰 것 같고 153이 두 번째로 크고 152가 세 번째로 큰 것 같아. 그러면 170에서 151을 빼면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한번 풀어보죠. 는 맥스 하면 170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는 라지 이 블럭 잡아서 컴마 3 쓰면 되죠? 저번에 우리 컴마 2 썼나요? 자, 이렇게 썼어요. 답을 이렇게 썼어요. 가장 큰 값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빼라.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차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해요. 차이. 그 차이라는 우리말을 뜻을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그 언어 수준을 가지고 시험에 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험 자체가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보다 보니까는 아까 80점대가 몇 명이냐라는 그런 말뜻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80 이상 90 미만이다 라는 얘기를 써놓은 거고 그렇게. 예. 근데 차이라는 말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명시를 안 한 것 같아요. 뺀다라는 거에.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필기점수의 최대값과 실기점수의 최대값을 차이를 계산하시오. 반드시 양수로 표시하시오. 필기점수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실기점수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나오지만 어느 게 큰지는 서로 모르죠. 왜? 종목이 다르니까. 자, 실제로 그런 문제가 뒤에 나와요.
필기점수와 실기점수의 최대값의 차이를 양수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이라는 말, 양수라는 말은 뭐예요? 차이는 뭐냐면, 차이라는 말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는 게 차이예요. 그렇죠?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2에서 2를 빼야 양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게 양수인지, 큰 게 작은지 모르잖아요. 필기점수 최대값이 큰지 실기점수의 최대값이 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에서. 그게 ABS라는 함수입니다. 절대값, 우리 절대값 아시잖아요. x바 x 해가지고 x가 0보다 크다면 절대값은 x고, 만약 x바 x 값이 그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가 절대값 x, 뭐 이런 거 우리 수학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랬죠? 다 필요 없어. ABS 쓰면 돼. 는 ABS라고 쓰고 A 빼기 B 하면 끝나.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 A가 B보다 크니? A가 B보다 크면 A에서 B를 빼면 되고, A가 크다고 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양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B에서 A를 빼면 되죠. 원래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필기점수의 최대값이 큰지 실기점수의 최대값이 큰지를 빼봐야지. 근데 if 함수를 쓰라고 안 하거든. 복잡해지니까 그 절대값 써버리면 되지. 그럼 A가 크든 B가 크든 간에 양수가 되잖아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양수로 표시하시오. 이게 이제 절대값을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거니까 절대값이란 기호를 초등학생 같으면 절대값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배우지? 중학교에서 배워? 고등학교에서 배워? 오래됐으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수학적인 걸 물어볼 때는 있습니다. 제곱근도 물어봐요. 제곱근 루트값. 다음 수에서 값이 다른 거를 고르시오. 뭐 큰 걸 고르시오. 작은 걸 고르시오. 뭐 이런 거를 물어볼 때 절대값을 물어보기도 하고, int 정수 함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뭐냐 sqrt 제곱근 루트값 구하는 함수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게끔 해줘요. 예, 그래야만이 답이 풀리니까. 예. 자, 오늘은 글자 문자열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함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통계 함수잖아요. 통계 함수. 재미난 게 뭐냐면 개수를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시오는 통계고요. 합계를 구하시오는 수학이에요. 합계를 구하는 건 수학 함수입니다. 평균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 왜냐면 통계에서는 기하평균, 조합평균, 산술평균, 평균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푸는 방식에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거는 산술평균이라고 하거든요. 평균은 산술평균, 그 다음에 조합평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산술평균만 내요. 만약에 조합평균이나 기하평균을 내라고 하면 함수를 알려주겠죠. 뭐 무슨 함수를 쓰시오라고 알려주겠지. 가로 열고 블럭 잡으면 끝나요. 근데 조합평균이나 기하평균은 수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수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높은 수학이거든. 그래서 얘는 안 나오고 산술평균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는 뭐냐면 수학함수예요. 수학함수고, 평균은 통계함수고, 통계함수고, 합계는 수학함수예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릅니다. 근데 수학이라고 안 부르고요. 여기 수식에 가보면 여기
수학 및 삼각함수라고 써 있어요. 한번 잠깐 보세요. ABS가 첫 번째 나와요. 절대값. 아크 코사인, 뭐 아크 코사인, 하이퍼보릭 아크 코사인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예, 이런 탄젠트리, 사인, 코사인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뭐 컨비네이션도 나와요.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는 팩토리얼. 5팩토리얼 그럼 5, 4, 3, 2, 1 곱하는 거. 그거 수학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표. 5 느낌표 찍는 거. 그 팩토리얼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안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 이것도 다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그럼 범위 정해주면 끝나. 는 함수명 쓰고 가로 열고 범위 정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 그 중에 삼각함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한 12개, 15개 정도가 삼각함수 쪽인데, 예, 그거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더보기로 가보면 이제 통계함수가 나오는데, 통계함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함수 중에는, 뭐 통계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다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니까, 개수, 평균, 그런 정도. 그런 정도만 갖고 시험에 낸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93쪽에 관한 내용서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